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언제 출시되나, 그리고 시승했을 때 느낌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하이브리드 SUV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먼저 출시했었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과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좀 더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원하셨던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금 아마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느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시동부터 먼저 걸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어보면 정말로 조용합니다. 이 BGM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바로 이 정숙함, 시동 걸었을 때도 이게 시동이 걸린 건가 싶을 정도로 정숙하다라는 게 하이브리드의 또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그렇다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 차를 받고 뭐가 어딨지라고 굉장히 헤맸었습니다. 버튼이 대략적으로 봐도 10개는 무조건 넘어 보이고요. 거의 한 20개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뭐 온도 조절을 한다던가 세기 조절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한눈에 안 들어와요. 물론 뭐 오래 타서 위치가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버튼이 너무도 많아요. 이게 좀 가장 먼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어 변속은 버튼으로 하기 때문에 D 드라이브를 누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을 때도 상당히 정숙하다라는 게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래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와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돼서 전기 모터와 복합 출력으로 230마력의 35.7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SUV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230마력의 35토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요. 넉넉하면 넉넉했지 부족함이라고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주행 성능에 있어서 불편하다, 뭐 가속 성능이 느리다라는 불편함은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상당히 막히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막힐 때는 계기판에 EV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EV는 말 그대로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EV 모드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차량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스마트하게 저속일 때는 EV 모드, 그리고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내가 엑셀을 좀 더 세게 밟으면 EV 모드가 꺼지면서 가솔린 엔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나랑 좀 안 맞아, 이런 이질감 때문에 좀 주행 성능이 불편해,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계통들의 차량들은 이런 이질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정면만 보고 운전하면 EV에서 언제 가솔린으로 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질감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이브리드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뭐 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단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8V 배터리를 하나 더 얹어서 출력 보조와 오토 스탑 앤 고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출력 보조는 이 세 가지 하이브리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에요. 지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출력 보조를 받아서 230마력을 내고,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력 보조를 받는 부분이죠.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처럼 EV 모드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는 없어요. 전기 모터가 보조만 해주는 것이지 모터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그렇게 크게 없는 편입니다. 오토 스탑 앤 고가 부드럽게 꺼지고 켜진다라는 부분 이외에는
크게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장점은 없죠. 그런데 이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연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15.3입니다. 복합 연비가 15.3인데 현재 시승 차량의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2.5예요. 제가 타면서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고 뭐 스포츠 모드로도 바꿔보고 이런저런 컨디션 테스트 해본다고 정말 막 탔어요. 막 탔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12km 이상은 나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에코 모드로 얌전히 이 차를 탔더라면 조금 더 연비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성상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 브레이킹을 더 자주 하는 시내주행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시내주행이 많다, 내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매일 왕복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려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3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하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모드는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진 않았고 주로 에코 모드를 쓰다가 아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드는 어떨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에코 모드보다는 확실히 RPM 범위를 변경해서 엑셀 반응이 조금 더 기민해지고요. 그리고 엑셀을 쭉 밟았을 때 필링이 에코 모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차량은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쭉 가속했을 때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에코 모드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게 제가 느꼈던 임팩트였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도 그냥 말만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확실하게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속감과 엑셀 반응과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의 필링이 되게 좋아서 고속 주행할 때는 계속 스포츠 모드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가 아마 12.5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하고 쭉 크루징, 정속 주행을 했더라면 연비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정숙성 부분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가장 매력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소음과 진동이 없고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원래 조용하기도 한데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 유리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속 주행 시에 100km 조금 넘겨서 100km에서 120km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 그 속도에서도 풍절음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풍절음뿐만 아니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상당히 많이 걸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km 이상으로 이런 SUV들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 A필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꽤나 많이 느껴지는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풍절음까지도 많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산타페는 고급 SUV는 아니잖아요. 그냥 대중성을 띈 SUV인데 제네시스 GV70이나 GV80과 비교해보더라도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의 임팩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가 정말로 많이 고급스러워졌구나 라는 걸 지금 시승차, 물론 이건 캘리그라피 사양이라서 가격은 고급차 못지않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격에 어울리는 주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리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일단 이 차량보다는 EV,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속도도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로만 한 30에서 40km 정도 갈 수가 있게 되고 속도는 전기로만 한 130에서 140 사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높긴 해요. 물론 배터리 용량도 훨씬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무게도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트렁크 용량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트렁크가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그런 약점은 없어요.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공통적으로 한 요 정도의 높이가 생성이 돼요. 뒤쪽에 배터리, 굉장히 큰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손해를 보고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본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 하이브리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또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내가 충전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충전을 할 게 아니라면
되려 더 이 풀 하이브리드가 연비 효율성 부분에서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차 사기가 정말로 어려워. 왜 그러냐면 뭐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세 가지가 있고 또 전기차도 있잖아요. 전기차 살까 아니면 내연기관 살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살까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풀 하이브리드 엄청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무슨 차를 사야 할까라고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연기관 차를 사게 되면 뭐 몇 년 뒤에는 아예 내연기관 차를 못 타게 한다던데 걱정되네. 전기차를 사야 하나? 근데 또 전기차를 사려면 또 충전 시설도 많이 없고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지 막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요즘 차량을 선택하기 사실 오늘도 제 지인분이 전기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기차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전기차를 사야 되냐 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저는 하이브리드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충전에 대한 걱정,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차량을 딱 받았을 때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거의 900km 정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풀 충전을 하더라도 900km까지 갈 수 있는 차는 현재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높은 연비를 누리면서 그냥 편안히 타기에는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물론 뭐 가솔린도 좋고 디젤도 좋아요. 근데 디젤 대비해서는 이런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가솔린 대비해서는 물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연비가 출중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동급 경쟁 모델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배기량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두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4륜구동 모델은 이제 연비가 충족이 안 돼서 전륜구동 모델 하이브리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륜구동이랑 4륜구동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후륜구동 모델 타고 있고 뭐 앞서 뭐 전륜구동 모델과 4륜구동 모델 다 타봤었지만, 뭐 후륜구동이라고 해서 뭐 눈길에서 위험하고 빗길에서 위험하고, 전륜구동이라고 해서 훨씬 안전하고, 뭐 4륜구동이어서 정말 안정적이다, 이런 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4륜구동을 고민하시는 게 비 올 때나 눈 올 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후륜이나 전륜구동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눈이 많이 올 때나 이럴 땐 타이어를 바꾸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4륜구동도 썸머 타이어가 껴져 있으면 위험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4륜구동은 조금 더 고속주행 안정성과 뭐 언덕이나 내리막을 갈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보여준다, 무게 배분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지, 눈길이나 빗길에서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지, 뭐 극한의 상황에서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후륜구동의 윈터 타이어와 4륜구동의 윈터 타이어를 비교해보면, 같은 윈터 타이어라고 비교해본다면 4륜구동이 안정적인 건 맞지만 후륜구동의 윈터 타이어만 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륜구동 모델 선택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욱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승차감, 서스펜션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정말로 그 패밀리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산타페가 가져야 하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 타봤고 뭐 팰리세이드도 타봤는데, 투싼 하이브리드와는 확실히 좀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한 번씩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싼을 고려하다 보면 산타페도 탈 수 있는데, 산타페를 고려하다 보면 이 가격이면 팰리세이드도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투싼보다는 확실히 산타페의 승차감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 팰리세이드보다도 제가 느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2.2 디젤이랑 3.5 가솔린 모델만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큰 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팰리세이드 2.2 디젤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도 그렇고 승차감 부분도 그렇고요, 서스펜션의 느낌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팰리세이드 디젤보다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만족스럽다라고 느꼈어요. 물론 공간성은 팰리세이드가 더 좋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결코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도 충분하게 느껴요. 전폭도 넓고 높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휠베이스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엄청나게 큰 차가 필요 없으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팰리세이드 고려하시는 분들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단점은 없느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트레인이나 이 승차감 부분,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뭐 단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출력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가속 같은 경우에도 급가속, 약간 엑셀 반응이 둔감하긴 해요. 그렇게 뭐랄까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즉각적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 조금 이렇게 빨리 밟는 것보다는 그냥 부드럽고 지그시 밟아주는 게 훨씬 더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 차량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엑셀을 눌러주시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필링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큰 단점은 없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튼유들,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만약에 뭐 세기를 조절한다던가 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한다거나 했을 때 바로 누를 수가 없어요. 버튼들이 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뭐 다른 걸 누르고 막 이렇게 오작동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타면서 아예 정차하고 나서 이렇게 직접 보면서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튼유들이 상당히 조잡하다,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또 6인승 시트가 없다. 산타페는 5인승과 7인승만 존재한다. 6인승 시트의 부재가 산타페의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은데, 6인승 모델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SUV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또 최근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나왔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나왔고,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까지 하이브리드 계열로 정말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주행 성능, 출력 부분이라든지 승차감 부분, 소음 부분, 전반적으로 산타페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 산타페에 비하면 정말로 산타페가 좋아졌어요. 사실 이런 소재들, 지금도 이 위에는 스웨이드거든요. 사실 산타페를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천장도 스웨이드고 전체적으로 이 시트도 나파 가죽이고요. 여기 있는 퀼팅 패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막히는 구간을 운전하고 있는데, 막히는 구간을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12.7까지 연비가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한 13까지도 연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거의 새차 컨디션이 완전 새차 컨디션이라 길들여지지 않은 차량이라서 좀 연비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주행을 하다 보면 시내 주행 연비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시승기를 찍어봤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에 이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승기에 이어서 그 리뷰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